중년을 지나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았고, 관계가 넓으면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를 지나며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요. 공자는 2500년 전 이미 이 진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제자들을 가르치며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자의 지혜를 통해 우리 곁에서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인간관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더 이상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원 영색 선의인.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보기 좋게 꾸미는 사람에게는 진실된 마음이 드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한 번쯤 만나보셨을 겁니다. 만날 때마다 가머니설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 처음엔 좋습니다. 이 사람 참 말도 잘하고 나를 이해해주네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합니다. 상황에 따라, 만나는 사람에 따라 말을 바꿉니다. 저는 얼마 전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평생 모은 재산의 일부를 지인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 지인이 너무나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 같았고, 형님만 믿습니다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업은 실패했고 그 지인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요. 말이 너무 달면 경계해야 합니다. 진짜 마음을 담은 말은 서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투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있습니다. 반면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언가를 원합니다. 돈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기 쉽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원칙 없이 흔들리는 사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니무신부지기가야.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신은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고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고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뒤집고 자기에게 유리하면 언제든 입장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 놓고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 없이 흔들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은 여러분 편이었다가 내일은 여러분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여러분을 칭찬하다가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을 헐뜯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힘든 건 배신이 아니라 누가 나를 배신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야. 맞는 말입니다. 원칙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나올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원칙 없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감히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공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군자는 태이불교. 군자는 태어나되 교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공은 자기 능력 덕분이고 실패는 남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점점 작아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의 성취는 폄하하고 자기 성취는 과대포장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정직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모임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매번 모임만 하면 자기 자랑, 자식 자랑으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꺼내면 그거 나도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식으로 무시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둘 사람들이 모임을 떠났습니다. 그분만 남았고 그제야 불평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진정한 우정이 뭔지 모른다고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난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어도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다 오를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교만한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깎이고 여러분의 가치는 무시당합니다. 그런 관계는 독입니다. 과감히 거리를 두십시오. 네 번째, 배은망덕한 사람. 공자는 효와 의를 평생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혜를 아는 것,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감사하다고 하다가도 상황이 나아지면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울 때 손 잡아준 사람은 잊어버리고 잘 될 때 나타난 사람들만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관계를 거래로 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더 주고 때로는 상대가 더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여서 신뢰가 되고 정이 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한 후배가 사업 초기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돈은 아니었지만 인맥을 연결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줬습니다. 그 후배의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우연히 만났을 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후배가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그때는 도움이 필요해서 가까이 지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일찍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돼서 말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이 어려워지는 순간 돌아설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간과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이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끊임없이 불평만 하는 사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원천불우인.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군자의 자세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와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불평합니다. 만나면 세상 탓, 정부 탓, 자식 탓, 날씨 탓입니다.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른 사람 때문이고 자기는 늘 피해자입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참 힘들구나. 내가 들어줘야지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불평 자체를 원한다는 것을요. 조언을 해주면 그건 내 상황에 안 맞아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을 제시하면 그것도 해봤는데 안 되라고 합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불평을 들어줄 청중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흡혈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긍정적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부정적 에너지를 전염시킵니다. 만나기 전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우울해지고 피곤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이런 사람들을 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희망이 있었지만 나이 들수록 현실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불평쟁이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함께 부정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낙관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감사할 것을 찾고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밝아집니다. 6번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공자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을 질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곧 여러분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운이 좋았네, 때가 좋았어, 나라도 그 정도는 했지. 이런 말들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은 질투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 이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방해하려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소문을 퍼뜨리거나 험담을 하거나 은근슬쩍 발목을 잡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불만족스러우니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더 괴롭습니다. 자신을 발전시키는 대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심리적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야.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대신 그 사람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여러분이 더 나아가도록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7번째,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 군자는 조화롭되 무턱대고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건전한 비판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의 충고나 조언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내가 더 잘 알아. 당신은 내 상황을 몰라.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결국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의 결과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이런 성향이면 우리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걱정되어서 조언을 해도 듣지 않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오히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화를 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아버지가 지인의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수상한 부분이 많았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회생활 몇 년 했는데 이것도 모르겠어? 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사기였고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온 가족이 함께 감당해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우리에게 소중한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조언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 외로움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8번째,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공자는 군자의 자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실수나 문제가 생겼을 때 군자는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소인은 다릅니다. 항상 남의 탓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이 생기면 언제나 핑계와 변명이 먼저입니다. 자기 책임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어.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운이 안 좋았어. 이런 말들을 늘어놓으며 책임에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반성할 수 없습니다. 반성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주변 사람들이 입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한 번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2번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람과는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무게를 가집니다. 후배들이, 젊은이들이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받지 못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9번째, 의리 없는 사람. 공자가 가장 강조한 가치 중 하나가 의입니다. 의란 단순히 정의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힘을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의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달라붙지만 어려울 때는 모른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을 때는 형님, 동생 하다가도 힘들 때는 연락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손익계산으로 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손해가 되면 멀리 합니다. 감정도 세월도 함께 나눈 시간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70대 어르신이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건강이 나빠지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자
그 친구가 점점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고 했고, 나중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건강한 다른 친구들과는 여전히 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병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아픈 게 아니라 사람이 아파. 의리란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좋을 때 함께하는 것은 쉽습니다. 진짜 의리는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내가 힘들 때,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그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건강도 약해지고 경제적 능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의리 없는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의리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 어린 한두 사람이 수십 명의 거칠의 인맥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10번째, 분별 없이 경계를 넘는 사람. 공자는 예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란 단순한 격식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절한 거리, 상황에 맞는 행동, 분수를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분수를 모릅니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 마치 오랜 친구처럼 굽니다. 집에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불쑥 찾아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가족 이야기까지 함부로 파고듭니다. 형님,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자식들한테 얼마씩 줄 거예요? 그 병,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이런 질문들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불편해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사이에 그것도 못 물어봐요? 아닙니다. 물어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존중이란 바로 이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농담도 이제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넘어갈 수 있었던 행동도 이제는 무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경계를 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고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면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망칩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경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가운데 형성됩니다. 여기까지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10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원칙 없이 흔들리는 사람, 교만한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의리 없는 사람, 그리고 분별 없이 경계를 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면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에너지는 고갈되고 마음은 상처받고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은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는 정원사입니다. 어떤 나무를 심을지, 어떤 꽃을 가꿀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잡초가 자라면 뽑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필요한 선택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야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평화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자는 2500년 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멀리해야 할 사람은 멀리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과감하게 정리할 관계는 정리하고 소중히 할 관계는 더 깊이 가꾸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공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아래에 나눠주세요. 당신의 삶이 더 평온해지고 더 품격 있는 관계만 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